안녕하십니까. 이건 조금 비몽사몽인데, 제가 5년 전부터 채권 주심에 관련된 유법과 특별법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지. 정말 나쁜 채무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공무머리가 아닌데 정말 이 채권 주심에 대한 유법은 어떤 누구보다 못지않게 공부를 했고 데이터화 다 시켰습니다. 판례까지 연결 다 했고. 그래서 그 일부분으로 오늘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촬영할 테니까 김팀장 채권 주심 상담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는 거의 5년 전부터 새벽 3시에 항상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자, 현장에서 21년간 다양한 채권 주심 미수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컨설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은 미수금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떤 법을 활용해야 하는지를 통합적이고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채권 회수 방법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령 또한 다양합니다.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까지 총동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미수금 회수 시 어떤 법적 근거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지, 또 상황별로 다른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지 실무자가 사용하는 노하우를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부 기본적인 법적 틀 파악하기. 첫 단계 미수금 회수의 기본 틀 민법과 상법부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법과 상법이 있는데, 사법은 민법과 상법 이런 개인 간의 어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사법을 말하고, 공법은 이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과 상법 중에 특별법은 상법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을 항상 우선시합니다.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에는 상법보다 일반법이기 때문에, 근데 상법에 없는 법은 민법에 또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뭐 64조나 이런 것들은 또 상법에 나오는 소멸시효가 없는 건 민법에 준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과 차이가 있는 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개 돈을 빌려 주었거나 상품 용역 제공 후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바로 민법과 상법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채무 관계는 민사관계이고 거래 관계는 상법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민법, 계약 불이행, 채권 양도, 변제, 상계, 이행 청구 등의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문제의 근간은 민법상 채권 관계죠. 자, 상법, 상행위로 인한 채권, 채무관계, 수표법 등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문제 시 상법 규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상황에서는 민법 제386조 이하 변제기, 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상사채권인 경우 이자율, 이행지체 책임, 상사지효, 시효 규정 등을 고려합니다. 2부 미수금 회수 실무 전략 핵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활용. 두 번째 단계, 소송과 강제집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회수가 안 된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입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 확정, 판결 등을 받아서 채권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 판결을 얻으면 이제 그 판결문이 채권자에게 집행 권한이 됩니다. 2. 민사집행법. 판결문만 받아서는 소용없죠. 왜냐하면 돈 안 주면 그만이니까. 실제로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특히 초기에 가압류를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고 추후 회수 가능성이 해야지 높아집니다. 자, 한 가지 팁은 소송 전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를 막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후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정시킨 뒤 확정 판결문으로 강제 집행하면 실제 금전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부 특정 상황에서의 특별법 적용. 세 번째 단계 특별법을 할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 자, 그러나 모든 채권 추심이 단순 민사규정으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특히 기업 간 거래, 금융거래, 소비자거래, 공정거래 관련 문제에서는 특별법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사,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이 미수금을 회수할 때 적용 가능한 규정, 법적 절차와 신용정보 활용, 이자 제한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여신정목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카드 포스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자기 사무실에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하는 거, 식당에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거는 여신금융권 위반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여신전문권 위반으로 이제 형사고소를 하면은 이렇게 시정조치만 나오고 크게 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채무자는 압박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신용정보법, 미수금 회수를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과 신용정보 조회를 절차를 준수합니다. 불법 추심은 금지되면 적급한 신용정보 활용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유화법을 활용해서 신고나 공정위 제소를 통해 대금 회수를 시도, 조세법령, 세무자가 국가세금 체납 상태는 국세 진실분 등의 부동산 압류를 강제 추정하는데, 자, 세금을 만약에 이렇게, 채무자가 떼묻거나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나 또 이제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채무자가. 그럴 때는 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채권자가 인지하면은 여러 방면에서, 채권자가 어떤 부분을 이제 우위에 점할 수 있으니까 이 세금 부분도 채권자는 항상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대금 회수를 위해서. 자, 지적재산권, 로얄티 특허 사용료 등에 밀린다면 지식재산권법, 지식저작권법, 요거를 해서 소송 걸고 압류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가액평가 등을 고려하고, 그죠? 자, 임금미지법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자, 그리고 부동산이나 도서개혁법에 대한 거, 부동산 담보나 미수금 회수에 활용이 되고, 부동산 등기법, 도시개혁법,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부동산 매매대금, 임대료, 미수금 회수 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데 그것도 알아야지.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알아야지 채권자는 대금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미수금 회수는 단순히 어떤 법을 적용한 것을 끝나지 않고, 자, 일단 민법상으로 채권 존재를 확인하고 민사소송법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신용정보회사, 김 팀장은 지금 21년 동안 단 하루에 경력도 안 없이 신용정보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신용정보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나 법인, 그러니까 어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이 가능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채무자 조사나 그리고 이제 재산 조사나 신용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제 판결받으면 집행권을 획득되는데 이 집행권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의 압류, 그리고 공탁금도 없이 압류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게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자,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원사업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도급법을 이용해서 실제 발주처한테 공사가 끝나기 전에 발주처한테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 공사하는 중간에 그걸 이제 인지하셔가지고 이제 하도급법을 이용해서 대금 회수할 수도 있는. 자, 정리하면은 미수금 회수는 단순히 내 돈도 이렇게 돈 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법령과 체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법을 조합하고 적절한 시점에 적법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법을 이용해서 이제 대금 회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법령들을 이해하고 21년 현업 경험상 얻은 노하우를 통해 맞춤 전략을 구사하며 미수금 회수의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김팀이 21년 동안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경험만 이렇게 좀 많아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돈을 더 꺽박지르고 그런 부분이 초기에는 제가 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채권 회수를 하려면은, 그리고 더 큰 금액을 대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채권 추심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탁법, 부동산 등기법, 정말 많은 민법 상법에서 채권 회수 엄청 많거든요. 그런 이제 민사집행법, 회사소송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5년 전부터 해서 지금 데이터를 다 잃었고 지금 엄청난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제가 풀 거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김 팀장이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남길 테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도 새벽 3시인데 우리 촬영합니다. 제가 집에서 촬영한 지도 거의 한 6개월 만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어때 공부를 좀 밀어놓고 촬영을 좀 이렇게 중요한 것도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김치는 또 이거 촬영 마치고 또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